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경제 논설현실 생각의임 오피니언 페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께서 쓴 칼럼을 해설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의 하락의 의미를 해설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정책금리를 올렸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3년 전인 201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약 3년간 총 9차례의 금리를 올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금리는 연리로 2.25%에서 2.50%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은 것이죠.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가 거꾸로 역전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의 금리가 낮고 한국의 금리가 높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미국의 금리가 높고 한국의 금리가 낮은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세계 금융시장이 여러 가지로 복잡, 미묘다단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이 연준의 금리를 인상했는데 거꾸로 미국의 시장 금리를 나타내는 국채금리가 떨어졌는데요. 특히 국채금리는 시장의 금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미국 경제나 미국의 금융시장을 동향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연준의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금리 인상 추가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강한 확장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2%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올려서 시장의 과열 경기를 낮추겠다. 그러한 정책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미국의 시장 금리는 이와 반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증시 역시 주가 역시 낮아지고 있습니다. 증시는 경제의 거리라고 하는데요. 증시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미국의 경기가 낮아진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발표하기 직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연준이 시장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 말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연준은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의 상황은 트럼프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 시장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 역시 하강 국면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주식은 연초에 비해서 약 36%가 떨어졌고 미국의 S&P 500마저도 10월 이후에 약 15%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의 경기는 연준의 예상대로 계속 확장 국면이 아니고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점에 한국의 금융시장 종사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될 대목입니다. 아울러 미국뿐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지난주에 0.24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치는 0.57%였는데 약 3.3%가 떨어졌습니다. 일본 역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기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연준은 왜 이런 시장금리와 역행하는 결론을 내렸을까요? 미국은 아무래도 확장 국면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올 연말을 기점으로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연준도 내년 봄에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칼럼의 주요한 골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도 이러한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금리와 국채 수익률 그리고 주가에 예민하게 반응한 만큼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가 상당히 국제 금융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이 칼럼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기는 앞으로 최고의 정점을 찍고 이제는 수평 내지는 다소간의 하강 국면을 유지하리라는 것이 국제 전문가들의 우세한 의견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러한 국제금융의 시장, 특히 미국의 앞으로 주가 그리고 국채 수익률, 환율 등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환율 역시 미국의 달러 가치가
이제는 떨어질 것인 만큼 다소간의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논설위원실 오피니언 페이지 생각의 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